매일 샤워를 하는데도 노후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 깨끗하게 씻고 병원도 다니고 약도 챙겨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욕실에서 쓰러지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지팡이 없이 혼자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불과 몇 주 만에 걷지 못하게 된다. 이 차이는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매일 하고 있는 샤워가 오히려 노후를 망치고 있다는 점이다. 씻고 있는데도 씻지 않는 곳이 있고 그곳이 막히는 순간 몸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요양원은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곳이 아니다. 오늘의 샤워 습관이 내일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다. 1. 욕실에서 무너지는 노후의 현실.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큰 사고나 중병이 아니라 대부분은 욕실에서 시작된다. 미끄러운 바닥, 잠깐의 어지럼, 한 번의 휘청거림. 그날 이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보호자들은 늘 같은 말을 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노후의 붕괴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몸 안에서는 작은 신호들이 반복해서 보내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다. 처음에는 다리가 자주 붓는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다. 다음에는 무릎이 시큰거리고 걸음이 느려진다. 그러다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진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만 그 이후부터 몸은 급격히 약해진다. 두려움이 생기고 움직임이 줄고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진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지팡이를 짚게 되고 가족들은 혼자 두기 어렵겠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요양원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짧다. 병원에 가면 대부분 같은 말을 듣는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나이 탓이라는 말은 편리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왜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혼자 걷고 어떤 사람은 욕실 한번 넘어졌을 뿐인데 삶이 무너질까? 차이는 체력도 의지도 아니다. 욕실에서 쓰러진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다리의 흐름이 막혀 있었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이 무너져 있었다. 욕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그곳에서 넘어졌다는 것은 이미 몸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이다. 2. 나는 매일 씻고 있다는 위험한 착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매일 샤워한다. 씻지 않아서 아플 리가 없다. 실제로 하루도 빠짐없이 욕실에 들어가고 비누와 물로 몸을 깨끗이 한다.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고 겨드랑이와 발을 꼼꼼히 닦는다. 겉으로 보면 더없이 위생적인 생활이다. 하지만 노후가 무너지는 사람들 대부분도 똑같이 말한다.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다. 문제는 씻느냐, 안 씻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에 있다. 샤워는 보통 습관대로 진행된다. 손이 닿기 쉬운 곳, 냄새가 나는 곳, 더러워 보이는 곳만 빠르게 씻고 물을 끈다. 물은 몸 위를 흘러가지만 어떤 부위는 늘 그대로 남아있다. 그곳은 때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당장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채 방치된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노후의 문제가 시작된다. 노후에 갑자기 다리가 약해지고 자주 넘어지고 어지럽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샤워는 매일 하지만 몸의 흐름을 책임지는 핵심 부위는 늘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다. 물이 닿아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 풀어주지도 자극하지도 않는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막혀있는 상태다. 이런 샤워는 오히려 몸을 더 무디게 만든다. 깨끗함과 건강함은 다르다.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몸의 순환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부위를 방치한 채 반복되는 샤워는 노후의 신호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이상함을 느낀다. 매일 씻고 있다는 안도감이 노후를 지키고 있다는 착각이 되는 순간이다. 3. 몸이 무너지는 진짜 구조.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몸이 무너지는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근육이 먼저 줄어들어서 걷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뼈가 갑자기 약해져서 쓰러지는 것도 아니다. 노후에 몸이 급격히 무너지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으로 흐름이 막힌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었다. 몸은 흐름이 살아있을 때 버티고 흐름이 끊기는 순간 급격히 무너진다. 우리 몸은 길과 하수구로 이루어진 도시와 같다. 피와 체액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노폐물을 실어 나르고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 길이 막히면 당장 큰 통증은 없어도 안에서부터 문제가 쌓이기 시작한다. 하수구가 막힌 집이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넘쳐 망가지는 것과 같다. 노후의 붕괴도 이와 똑같다. 중요한 점은 막히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몸 전체가 동시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점이 먼저 굳고 차가워진다. 그 지점은 대부분 평소에 신경 쓰지 않는 곳이다. 아프지 않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방치된다. 하지만 그곳이 막히면 연결된 부위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잠이 깨지고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래서 노후의 문제는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막힌 곳을 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약을 먹어도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는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몸에 부담만 쌓인다. 샤워 시간은 이 막힌 흐름을 가장 안전하고 쉽게 풀 수 있는 순간이다. 물과 손만으로도 굳은 곳을 깨우고 막힌 길을 다시 열 수 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5부위는 이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지점들이다. 4. 손바닥 가장 가볍지만 가장 빠른 변화. 몸을 바꾸는 가장 쉬운 시작점은 의외로 손바닥이다.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는다. 밥을 먹기 전에도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외출하고 돌아와서도 손을 씻는다. 그래서 손바닥은 이미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바닥을 씻기만 할 뿐 깨운 적은 없다. 손바닥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부위가 아니다. 손바닥은 온몸과 연결된 출발점이다. 이곳이 차갑고 딱딱해지면 몸 전체가 둔해진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피로가 쉽게 쌓이며 잠도 얕아진다. 반대로 손바닥이 따뜻해지고 말랑해지면 몸은 즉각 반응한다. 이유 없이 답답하던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변화는 다른 어떤 부위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노후의 소화 불량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던 사람들이 있다.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그런데 손바닥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늘 차갑고 굳어있고 움직임이 둔하다. 샤워할 때 손바닥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닿게 하고 두 손을 맞부딪히며 열을 내기 시작하면 몸은 서서히 깨어난다.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순간 그 열은 팔을 타고 몸 안으로 퍼져나간다. 이 변화가 특별한 이유는 간단함에 있다. 복잡한 동작도 강한 힘도 필요 없다. 손바닥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제 흐를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받는다. 그래서 손바닥은 가장 가볍지만 가장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위다. 몸이 무너진 사람일수록 이 작은 자극 하나에도 놀랄 만큼 큰 반응을 보인다. 노후를 되돌리는 시작은 언제나 거창하지 않다. 손바닥처럼 너무 쉬워서 오히려 믿기 어려운 곳에서 시작된다. 5. 오금 걷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 노후에 다리가 약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근육이 줄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믿고 무릎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걷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힘이 아니라 빠져나가지 못한 것들이다. 다리는 끊임없이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부위다. 이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다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움직임은 둔해진다. 그 출구가 바로 오금이다. 오금은 무릎 뒤쪽, 평소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곳이다. 아프지도 않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그래서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씻거나 풀어주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곳이 막히는 순간 다리는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종아리가 자주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 다음에는 무릎이 뻣뻣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안해진다. 그리고 어느 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찾아온다. 이 상태에서 욕실에서 미끄러지면 회복은 더뎌진다. 다친 곳보다 더 큰 문제는 다리가 이미 무겁고 둔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오금이 굳어 있는 사람의 다리는 마치 막힌 하수구를 가진 집과 같다.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나갈 길이 없으니 안에서 넘칠 수밖에 없다. 다리 안에 쌓인 것들은 통증과 부종, 불안정한 걸음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오금은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직접 오금에 닿게 하고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주기만 해도 변화는 시작된다. 딱딱하던 오금이 말랑해지면 다리는 눈에 띄게 가벼워진다. 계단이 덜 두렵고 걸음에 여유가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다. 걷지 못하게 만든 진짜 원인은 다리 자체가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오금이었다는 사실을. 6. 사타구니, 하체가 죽는 출발점. 하체가 약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개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다리가 이유 없이 차갑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친다. 사람들은 이를 모두 나이 탓으로 넘긴다. 하지만 하체가 죽어가는 출발점은 따로 있다. 바로 사타구니다. 이곳은 상체에서 내려오는 것과 하체에서 올라오는 것이 만나는 중요한 연결 지점이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위를 샤워할 때조차 제대로 씻지 않는다. 사타구니가 막히면 하체는 빠르게 식기 시작한다. 피가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고 아래에서 올라와야 할 것들도 정체된다. 그 결과 다리는 항상 무겁고 차가운 상태로 남는다. 밤이 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처진다. 이런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걷는 힘 자체가 떨어진다. 사타구니를 하체의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길이 막히면 아무리 다리가 튼튼해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특히 이 부위는 문화적인 이유로 더 쉽게 방치된다.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이유로 손대지 않거나 물만 대충 흘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방치가 노후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닿게 하고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주면 하체는 빠르게 반응한다. 차갑던 다리에 온기가 돌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 걸을 때 느껴지던 막힘이 사라지고 발걸음이 자연스러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경험한 뒤에야 깨닫는다. 하체를 살리고 싶다면 다리부터가 아니라 사타구니부터 풀어야 했다는 사실을. 7. 목덜미, 기억과 치매의 갈림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노후의 문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기억을 떠올린다. 깜빡깜빡 잊는 일이 잦아지고 방금 하려던 일을 잊고 이름이 혀끝에서 맴도는 순간이 늘어난다. 대부분은 이를 나이 탓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기억이 흐려지는 시작점은 머리 자체가 아니라 그보다 아래에 있다. 바로 목덜미다. 목덜미는 머리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다. 이곳이 부드럽게 열려 있어야 머리는 맑게 유지된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고 긴장한 자세로 생활하다 보면 목덜미는 점점 딱딱하게 굳는다. 만져보면 돌처럼 단단하고 차갑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머리는 충분한 흐름을 받지 못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지럼과 불안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하루아침에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목덜미가 굳은 상태로 수년이 지나면 머리는 늘 피곤한 상태가 되고 생각은 흐릿해진다.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부터 머리가 무거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목덜미는 샤워 시간에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부위 중 하나다. 따뜻한 물이 직접 닿기만 해도 굳어있던 근육은 서서히 풀린다. 여기에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면 머리는 즉각 반응한다. 눈이 또렷해지고 답답하던 느낌이 옅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며 놀란다.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막혀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목덜미는 기억과 치매의 갈림길이다. 지금 풀어주느냐, 방치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8. 명치, 잠, 불안, 면역의 중심. 노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몸보다 마음이다.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며 밤에 잠들기 어려워진다. 잠깐 잠이 들어도 금세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는다.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고 수면제를 찾는다. 하지만 불안과 불면의 중심에는 의외의 장소가 있다. 바로 명치다. 명치는 가슴 한가운데 갈비뼈가 끝나는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다.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지만 이곳은 몸과 마음의 중심과도 같다. 긴장이 쌓이면 명치는 딱딱해지고 숨이 얕아진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이곳은 더 굳고 차가워진다. 그러면 몸은 쉬지 못하고 밤이 와도 긴장을 풀지 못한다. 잠이 들지 않는 이유는 머리가 아니라 명치가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랜 불면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명치를 눌러보면 놀랄 만큼 아프고 단단하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피로와 감정이 그대로 굳어있는 느낌이다. 이 상태에서는 약으로 잠을 재워도 근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는다. 잠시 잠들 뿐 몸은 여전히 경계 상태에 머문다. 그래서 약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효과는 점점 줄어든다. 명치를 풀어주면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풀어주면 깊은 숨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숨이 길어질수록 몸은 안정되고 마음은 가라앉는다. 명치가 부드러워지면 잠은 억지로 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온다. 불안이 줄어들고 몸의 방어력이 살아난다. 명치는 단순한 한 부위가 아니다. 잠과 감정, 그리고 몸을 지키는 힘이 모이는 중심이다. 이곳을 풀어주는 순간 노후의 밤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다. 9. 5부위를 하나로 묶는 5분 루틴. 지금까지 이야기한 5부위는 각각 따로 떨어진 곳이 아니다. 손바닥에서 시작된 변화는 오금을 거쳐 사타구니로 내려가고 다시 목덜미와 명치로 이어진다. 이 흐름이 한 번에 이어질 때 몸은 가장 안정적으로 깨어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매일 같은 순서로 자극하는 것이다. 노후를 지키는 습관은 복잡할수록 실패한다. 이 루틴의 핵심은 샤워 시간이다. 하루 중 몸이 가장 따뜻하고 긴장이 풀려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먼저 손바닥이다. 따뜻한 물 아래에서 두 손을 맞부딪히며 열을 만든다.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몸은 준비 상태로 들어간다. 그 다음은 오금이다. 물을 직접 닿게 하고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주면 다리가 가벼워진다. 이어서 사타구니다. 따뜻한 물과 손의 압력으로 막힌 길을 열어주면 하체 전체가 살아난다. 샤워가 끝난 뒤에는 위쪽으로 올라간다. 목덜미에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명치에 손을 넣는다.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깥에서 중심으로 흐름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렇게 5부위를 연결하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다. 총 시간은 길어야 5분 남짓이다. 이 짧은 시간이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고 한 달이 쌓이면 노후의 방향이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이다. 오늘도 내일도 같은 5분을 반복하는 것이 몸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10. 오늘 샤워가 인생을 가른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다. 오늘의 선택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몸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다. 5부위가 굳고 막힌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과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흐름을 풀어준 사람의 차이는 결국 걷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은 특별한 사건으로 열리지 않는다. 조금 불편하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라는 말로 넘긴 작은 신호들이 그 길을 만든다. 반대로 끝까지 혼자 걷는 노후도 거창한 비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샤워할 때 잠깐 손을 더 쓰고
물을 한 번 더 머물게 하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이 사소한 차이가 몇 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 오늘 저녁 샤워는 어제와 같아 보이지만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물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몸을 깨울 것인가? 5V를 기억하고 손을 얹는 순간 샤워는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다. 몸이 아직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오늘 샤워가 내일의 걸음을 만들고 그 걸음이 인생의 끝을 결정한다. 요양원이 아니라 스스로 걷는 노후를 원한다면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욕실에서 시작하면 된다.